지친 인간관계에 위로가 되는 말. 우리 삶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바람이 순조롭게 불어서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고, 가끔은 갑자기 폭풍우처럼 문제들이 몰아치기도 해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가끔은 실망하거나 이별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중요한 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내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공자님이나 노자, 그리고 에픽테토스 같은 현명한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태도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 모든 걸 염두에 두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정말 특별하고, 우리 삶에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요. 인간 관계에서 지쳐버렸다면 기억해줘요. 언제나 너의 가치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이 관계들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삶이 힘들고 도전적일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삶의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요. 너 스스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너의 삶은 너가 만들어가는 멋진 작품이니까요. 당신이 만날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이 결국 너를 더 빛나게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뒤은 이별마다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내가 정말 좋아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 뒤로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인생에서 어떤 이별이든 결국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래도 변화는 늘 있으니까 어떤 이별이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봤죠. 노자는 삶이 늘 흐르고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화에 순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별도 이 변화의 일부라고. 그 말은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이별에 어떻게 반응할지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별이나 변화가 어렵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별도 우리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주는 거죠. 이별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이별 뒤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 시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별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떠난 사람을 잡지 마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내가 좋아하던 취미 하나를 포기해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속상하고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때로는 뭔가를 놓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이별과 변화에 대해 말해왔어요. 예를 들어 공자는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렇지만 변화는 항상 있는 거고 이별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봤어요. 노자는 삶이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러니까 이별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걸 발견할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를 떠난다면 그걸 막을 순 없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생에서 이별이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나더라도 그걸 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이별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거죠.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로 당신이 충분히 강인하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좋아하던 책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그 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고 속상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도서관을 가보게 됐어요. 그곳에서 내가 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롭고 흥미로운 책들을 발견했죠.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공자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이별을 겪더라도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봤죠. 노자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별이나 변화도 결국은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요.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죠. 이별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현명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나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지치고 아플 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기억해요. 당신이 충분히 강인하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우리 모두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네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얼마 전 난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지쳤고 때로는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넘겼을까 궁금해졌죠. 공자님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아는 길이라고요. 즉,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노자님, 이야기도 해볼게요. 노자님은 삶이 변하고 흐르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유연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중심을 잃지 않으면 결국 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는 좀 더 실용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라고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본질을 유지하며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인간 관계나 다른 상황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면 잠깐 멈춰서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잃지 않고 각자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일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더라고요. 나를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먼저, 우리 각자는 진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곤 해요. 예전에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를 발휘해야 해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낫다고 공자님도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노자님은 삶이 변화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랍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삶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 때론 바람이 순조롭게 불어 순항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헤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도 받고 친구를 만들며 가끔은 오해를 받거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해요. 가끔은 내가 누구지 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찾아가야 할 곳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이에요. 우리 각자에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아는 건 모든 지혜의 시작이죠. 진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똑똑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는 삶의 일부이고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자기 길을 찾아야 해요. 에픽테토스처럼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태도뿐이니까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우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줘요. 인간, 관계로 지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끔 어렵고 힘들 때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이 결국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스스로를 믿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멋진 예술작품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친 인간관계에 위로가 되는 말. 우리 삶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바람이 순조롭게 불어서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고, 가끔은 갑자기 폭풍우처럼 문제들이 몰아치기도 해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가끔은 실망하거나 이별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중요한 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내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공자님이나 노자, 그리고 에픽테토스 같은 현명한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태도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 모든 걸 염두에 두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정말 특별하고, 우리 삶에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요. 인간, 관계에서 지쳐버렸다면 기억해줘요. 언제나 너의 가치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이 관계들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삶이 힘들고 도전적일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삶의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요. 너 스스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너의 삶은 너가 만들어가는 멋진 작품이니까요. 당신이 만날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이 결국 너를 더 빛나게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뒤은 이별마다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내가 정말 좋아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 뒤로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인생에서 어떤 이별이든 결국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래도 변화는 늘 있으니까 어떤 이별이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봤죠. 노자는 삶이 늘 흐르고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화에 순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별도 이 변화의 일부라고. 그 말은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이별에 어떻게 반응할지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별이나 변화가 어렵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별도 우리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주는 거죠. 이별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이별 뒤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 시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별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떠난 사람을 잡지 마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내가 좋아하던 취미 하나를 포기해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속상하고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때로는 뭔가를 놓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이별과 변화에 대해 말해왔어요. 예를 들어 공자는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렇지만 변화는 항상 있는 거고 이별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봤어요. 노자는 삶이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러니까 이별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걸 발견할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를 떠난다면 그걸 막을 순 없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생에서 이별이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나더라도 그걸 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이별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거죠.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로, 당신이 충분히 강인하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좋아하던 책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그 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고 속상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도서관을 가보게 됐어요. 그곳에서 내가 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롭고 흥미로운 책들을 발견했죠.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공자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이별을 겪더라도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봤죠. 노자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별이나 변화도 결국은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요.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죠. 이별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현명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나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지치고 아플 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기억해요. 당신이 충분히 강인하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우리 모두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네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얼마 전 난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지쳤고, 때로는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넘겼을까 궁금해졌죠. 공자님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아는 길이라고요. 즉,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노자님, 이야기도 해볼게요. 노자님은 삶이 변하고 흐르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유연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중심을 잃지 않으면 결국 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는 좀 더 실용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라고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본질을 유지하며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인간 관계나 다른 상황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면 잠깐 멈춰서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잃지 않고 각자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일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더라고요. 나를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먼저, 우리 각자는 진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곤 해요. 예전에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를 발휘해야 해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낫다고 공자님도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노자님은 삶이 변화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랍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삶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 때론 바람이 순조롭게 불어 순항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헤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도 받고 친구를 만들며 가끔은 오해를 받거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해요. 가끔은 내가 누구지 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찾아가야 할 곳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이에요. 우리 각자에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아는 건 모든 지혜의 시작이죠. 진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똑똑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는 삶의 일부이고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자기 길을 찾아야 해요. 에픽테토스처럼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태도뿐이니까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우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줘요. 인간, 관계로 지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끔 어렵고 힘들 때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이 결국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스스로를 믿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멋진 예술작품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친 인간관계에 위로가 되는 말. 우리 삶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바람이 순조롭게 불어서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고 가끔은 갑자기 폭풍우처럼 문제들이 몰아치기도 해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가끔은 실망하거나 이별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중요한 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내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공자님이나 노자 그리고 에픽테토스 같은 현명한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태도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 모든 걸 염두에 두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정말 특별하고 우리 삶에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요. 인간, 관계에서 지쳐버렸다면 기억해줘요. 언제나 너의 가치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이 관계들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삶이 힘들고 도전적일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삶의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요. 너 스스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너의 삶은 너가 만들어가는 멋진 작품이니까요. 당신이 만날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이 결국 너를 더 빛나게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뒤이은 이별마다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내가 정말 좋아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 뒤로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인생에서 어떤 이별이든 결국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래도 변화는 늘 있으니까 어떤 이별이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봤죠. 노자는 삶이 늘 흐르고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화에 순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별도 이 변화의 일부라고. 그 말은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이별에 어떻게 반응할지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별이나 변화가 어렵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별도 우리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주는 거죠. 이별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이별 뒤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 시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별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떠난 사람을 잡지 마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내가 좋아하던 취미 하나를 포기해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속상하고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때로는 뭔가를 놓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이별과 변화에 대해 말해왔어요. 예를 들어 공자는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렇지만 변화는 항상 있는 거고 이별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봤어요. 노자는 삶이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러니까 이별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걸 발견할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를 떠난다면 그걸 막을 순 없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생에서 이별이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나더라도 그걸 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이별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거죠.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로, 당신이 충분히 강인하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좋아하던 책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그 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고 속상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도서관을 가보게 됐어요. 그곳에서 내가 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롭고 흥미로운 책들을 발견했죠.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공자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이별을 겪더라도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봤죠. 노자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별이나 변화도 결국은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요.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죠. 이별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현명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나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지치고 아플 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기억해요. 당신이 충분히 강인하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우리 모두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네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얼마 전 난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지쳤고 때로는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넘겼을까 궁금해졌죠. 공자님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아는 길이라고요. 즉,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노자님, 이야기도 해볼게요. 노자님은 삶이 변하고 흐르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유연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중심을 잃지 않으면 결국 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는 좀 더 실용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라고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본질을 유지하며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인간 관계나 다른 상황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면 잠깐 멈춰서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잃지 않고 각자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일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더라고요. 나를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먼저, 우리 각자는 진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곤 해요. 예전에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를 발휘해야 해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낫다고 공자님도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노자님은 삶이 변화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랍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삶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 때론 바람이 순조롭게 불어 순항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헤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도 받고 친구를 만들며 가끔은 오해를 받거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해요. 가끔은 내가 누구지 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찾아가야 할 곳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이에요. 우리 각자에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아는 건 모든 지혜의 시작이죠. 진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똑똑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는 삶의 일부이고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자기 길을 찾아야 해요. 에픽테토스처럼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태도뿐이니까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우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줘요. 인간, 관계로 지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끔 어렵고 힘들 때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이 결국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스스로를 믿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멋진 예술작품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